안녕하세요. 목동종로학원 조병훈입니다. 오늘 10월 연합평가 수능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준킬러 문항들이 다소 어려웠고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확실하게 우리가 풀 수 있는 정도,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준킬러 문항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준킬러 문항들의 대부분의 형태들은 기존에 나오던 그 출제 유형들과 변하지 않게 비슷하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가볍게 짚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원에서는 먼저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준킬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평가원 18번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이게 정오판별로 나왔을 때는 조금 더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삼각함수의 경우에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특히 외접원 나오면 사인 법칙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특히 삼각함수에서는 극한의 문제가 28번의 형태로 6월, 9월 기준으로 28번의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정도로 좀 주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수열 같은 경우도 빈칸은 지금 수열로 등장을 하고요. 빈칸에서는 앞뒤의 등호 관계를 좀 더 주시하시고, 그리고 수열의 균합적 정의에 대한 얘기도 6월 평가원 21번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놓지 마시고요. 삼각함수에 대해서 9월 평가원 21번 그래프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새로운 형태들은 작년까지는 나오지 않다가 올해부터 등장한 그런 새로운 형태들은 조금 더 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오던 유형들은 당연한 거고 추가적으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함수의 극한도 있고, 그리고 수열의 극한에서의 도형 문제 잊지 마시고요. 가끔 가다가 빈도는 높진 않지만 그래도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x의 n승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그런 형태들이 있죠. 잊지 마시고요. 4개의 구간. 그리고 미적분은 뭐 주구장창 푸는 거죠. 그래프에 대한 것은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삼각함수의 그래프든 지수로 함수의 그래프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거기 확률과 통계 보시면 순열과 조합이 29번으로 꾸준히 나올 거고요. 지금 10월 연합평가 같은 경우는 21번은 미적분이 나왔어요. 분명히 수원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죠? 6월, 9월 보시면 알아요. 수원에서 수열이든 삼각함수든 지수로그든 아무래도 수열이나 삼각함수 쪽이 강할 것 같긴 하지만 거기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는 29번에 보통 나오죠. 이번에는 수열이 29번에 나왔지만 28번처럼 중복조합을 통한 어떤 분류하기, 차분하게 진행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 꾸준히 대비하시고요. 통계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나와도 통계는 응용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습관을 명확하게 갖고 계시면 점수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항상 차분하게 적어가면서 천천히 쓰면서 푸는 습관 가지시고요. 속도가 빨라지는 순간 머리가 확확 돌아가면서 연산을 2번 하거나 그런 실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시간 관리는 차분하게 하면서 뭔가 집중하다가 갑자기 뭐지? 이럴 때 이제 시간 관리가 안 되거든요. 갑자기 막혔을 때를 넘기는 습관, 일단은 넘기고 100분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습관들을 지금부터 꾸준히 약간은 조금 더 기존보다는 좀 더 모의고사를 좀 풀면서 시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런 유형들 확실하게 다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주요 문항들 몇 개, 한 10개 정도만 잡아봤습니다. 기본적인 컨셉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y는 ax승이 있고요. y는 ax승이랑 y는 마이너스 로그의 ax가 있습니다. 15번의 제목은요. 지수함수 더하기 로그함수, 화살표 역함수 물음표. 항상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함께 나오면 역함수를 의심하고 출발하는 것은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y는 ax승이 있고 a가 1보다 작습니다. 0보다 크고요. y는 로그의 a분의 1의 x승이 있습니다. x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역함수는 아니죠. 하지만 역함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y는 x의 대칭이 있기 때문에 역함수에 대한 형태가 좀 더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PQR이 45도고 PR의 길이가 2분의 5루트 2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자고요. 그래프 볼게요. 점 P에 대해서 y는 x의 대칭인 게 있어요. y는 x. y는 x 대칭하면 진짜 역함수죠. 그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a의 x승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역함수 y는 x 대칭시켜 볼까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뭐예요? y는 로그의 a의 x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써나가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거기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수직이 등분 되는 거고요. 수직이 등분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x축에 대해서 45도로 갖게 되는 거고, 얘가 45도인데 한 번 더 45도라는 얘기는 그쵸, 직각이라는 얘기고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의미합니다. x축의 수직인 직선인데 그 대칭성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요 점 R을 생각하면 점 R은 y는 마이너스 로그 AX고요. 점 Q는 y는 로그 AX에 있어요. 지금 두 함 자체도 x축 대칭이기 때문에 점 R의 좌표가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점 P를 t, a의 t승이라고 하면 그때 점 Q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a의 t승, t가 되겠죠. 거기에서 점 R은 두 함수가 x축 대칭이기 때문에 y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점 R의 좌표는 x좌표는 a의 t승이 되고 y좌표는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P안의 기울기가 7분의 1이래요. P안의 기울기는 a의 t승 마이너스 t분의 거기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의 t승이 7분의 1인 거죠. 여기에서 a의 t승과 t의 관계가 1차식으로 잡힐 거고, 거기에서 지금 Pr의 길이가 P좌표와 R좌표가 지금 A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Pr의 길이가 표현돼 있어요. 제곱해주면 2분의 25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관계식 잡아보겠습니다. 1번. 방정식 푸는 거예요. 7 곱할게요.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7 곱하기 a의 t승, a의 t승 마이너스 t 될 거고요. 8a의 t승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t가 됩니다. t가 음수라는 것은 좀 기억을 하시고요.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그죠? a의 t승은 마이너스 4분의 3t가 되고, 얘를 대입하는 거죠. 점 P의 좌표 다시 한번요. 점 P의 좌표는 t, 마이너스 4분의 3t. 점 R의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3t, 마이너스 t가 되는 거니까 두 점에서의 거리의 제곱을 보시면 돼요. x좌표의 차이는 t하고 마이너스 4분의 3t니까 4분의 7t의 전체 제곱이고요. y좌표의 차이는 마이너스 4분의 3t하고 마이너스 t니까 4분의 t의 전체 제곱이 되죠. 그렇게 해주면 4, 4, 16에서 7, 7에 49 더하기 1이니까 50 될 거고요. 거기에 t의 제곱이 되겠네요. 방정식이 잡혔어요. 2, 8에 16, 2 곱하기 25 될 거고요. 왼쪽에서 25 사라져 버리니까 t의 제곱은 4가 되죠. t가 음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t는 마이너스 2야 플러스 2 아니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제 여기 대입해주면 a 나오겠죠? a의 마이너스 2승은 a의 제곱분의 1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2분의 3이 됩니다. a의 제곱은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a는 루트 3분의 2죠. 루트 3 분모 문제에 곱해주면 3분의 루트 6 답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x는 10이하의 자연수의 원소의 개수가 4인 부분집합 중에 임의로 하나의 집합을 택하여 x라 할 때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확률은, 원소를 4개를 골랐는데요. 거기에서 3개의 원소를 더했더니 항상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3의 배수가 되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세 원소의 합은 항상 3의 배수가 아닌 거예요. 16번의 제목은요.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연산한다. 우리가 지금 1부터 10까지의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수의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1부터 10까지를 나머지를 기준으로 1, 2, 3, 4, 5, 6, 7, 8, 9, 10. 나머지가 1인 수가 하나 있고요. 2인 수가 3개 있고요. 3의 배수가 3개가 있어요. 나머지가 0인 수가 3개 있는 거죠. 그 0, 1, 2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더했을 때 3개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숫자를 구성하는 건데, 구성할 때는 작은 수를 기준으로 점점 크게 또는 큰 수를 기준으로 점점 작게 구성하는 게 기본이죠. 0 더하기 0 더하기 0.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같은 나머지를 갖는 수를 3개를 더해버리면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0 더하기 0 더하기 1, 0 더하기 0 더하기 2는 괜찮고요.
0 더하기 1 더하기 2가 있으면 안 돼요. 0하고 1은 그죠? 이게 안 되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안 되고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괜찮죠?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안 됩니다. 같은 나머지가 3개가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3개의 나머지가 모두 골고루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제외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나오겠네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머지가 0인수가 2개가 있고 나머지가 1인수가 2개가 있으면 어느 3개를 골라도 3일수가 될 수 없죠. 나머지가 0인수가 2개가 있고 나머지가 2인수가 2개가 있다면 역시 상관없고요. 나머지가 1인수가 2개가 있고 나머지가 2인수가 2개가 있어도 3개를 택했을 때는 3일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순간 실수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하면 6이잖아. 그렇죠? 3개만 택해야 되거든요. 괜찮은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에서 4개를 뽑아서 하나의 집합을 만들 거고요. 부분집합. 원소가 4개인 부분집합이고요. 그때 이제 이걸 택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가 0인수는 총 3개가 있는 건데요. 3, 6, 9.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고 나머지 1인수는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는 경우의 수 더하기 나머지가 0인수 3개에서 2개를 골라주고 나머지가 2인수 2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3개에서 2개를 골라주는 경우의 수 더하기 4개 중에 3개, 2개 그리고 3개 중에 2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10, 9, 8, 7, 4, 3, 2, 1 분의 3, 6, 18 더하기 3, 3은 9 더하기 6, 3, 18 하면 답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볍게 지워주고 210분의 45 그러면 15로 나누면 될까요? 15, 3, 7에 20이니까 14분의 3이겠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그림과 같이 각 ABC가 2분의 파인 삼각형 ABC에 내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중심을 5라고 했습니다. 반지름이 3이고요. DB가 4일 때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외접원 하는 순간 사인 법칙인가 보다. 한 변하고 사인스타 걸면 되겠네 하고 들어가는 거죠.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은 조금 익숙하셔야 돼요. 올해의 특징이죠. 굉장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6월 평권 20번. 도형에서도 수열의 극한 도형에서도 코사인 법칙이 들어가고 그렇죠? 중3 과정, 원에 대한 성질들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중학교 과정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넓이고요. 지금 주어진 게 반지름이 3이에요. 직각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이고요. 그렇죠? 얘가 3이 되는 거야. 수선의 발 내리면 접점 3되고 얘는 정사각형이 되죠. 직각이 4개인 상황에서 거기에서 두 변의 길이가 3인 거니까 3 정사각형이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BD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얘가 1 되는 거고요. 직각이란 형태에서 이게 평행선이 딱 생겨요. 평행을 표현한다. 땡땡 동의각 어각이 같다. 얘를 세타라고 해주면 얘가 세타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평행을 표현한다. 땡땡 동의각 어각이 같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형태가 3대 1대 루트 10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4가 되면 4, 3, 12 뭐 이렇게 되겠죠? 12가 되고 뭐 4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목적이 명확한 거야. 삼각형 ACD에서 벌써 AD의 길이를 구했잖아요. 그럼 이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 구하면 끝나는 거죠. 세타 2라고 할게요. 세타가 있으니까. 이 세타에 대한 정보를 구해주면 돼요. 근데 내가 뭘 알고 있냐면 이 세타 2에 대한 정보를 구하면 되는데 세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죠. 점 A의 이름은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A의 이름은요. 화살표. 원밖에 한 점. 땡땡. 합동인 두 직각삼각형. 지금 직각삼각형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세타가 되면 이게 합동이죠. 그래서 이게 세타가 됩니다. 세타. 우리는 사인 세타 2를 구할 거예요. 거기서 외접원의 반지름 넓이를 갈 거거든요. 사인 세타 2는 사인의 세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는 거고요. 코사인 2세타가 되는 거고요. 세타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네요. 3, 1, 루트 10. 이게 이제 세타에 대한 정보가 돼요. 는 2분의 아이고 뭐 하는 거냐?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죠.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 10분의 9 마이너스 1 해주시면 5분의 9에서 1 빼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였어요?
ER,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고 지금 사인 세타 2를 구했어요. 거기에 선분 AD의 길이를 아까 구했죠. 1대 3대 루트 10을 통해서. 그렇죠? 사인 세타 2는 코사인 2세타가 되니까 5분의 4래요. 그래서 5 루트 10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파이 r 제곱입니다. 파이 라지 r 제곱 파이에 2분의 5 루트 10의 제곱 해주면 일단 5 곱하기 5 곱하기 10인데 2분의 10은 5니까요. 그렇죠? 5의 세제곱은 125, 2의 제곱은 4니까 2 하나 지워져서 2분의 125 파이가 답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볼게요. 첫 장을 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해봅니다. 지금 항상 나오는 거니까 바로 첫 장하고 공비 구하고 답 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바로 갈게요. 지금 길이가 선분 A1, B1이 4라는 거 보시고 바로 그림 갑니다. 지금 여기 중심이 있고요. 요 길이가 2가 되는 상황이에요. 홀을 4등분 했기 때문에 읽어야죠. 읽어야죠, 문제. 그렇죠? 4등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형태고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양 이렇게 하면 완전 대칭이죠. 요 4개의 넓이를 더할 때 2개를 더해서 구해서 2배를 해도 괜찮고요. 조금 더 관찰을 하면 결국은 요 하나를 구해서 4배를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를 구해서 4배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 각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지금 중간에 교점 있는 게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한데 물론 다시 절반해도 되겠죠. 근데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고 지금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요 길이가 2가 되고요.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1대1 대 루트 2에서 루트 2로 딱 잡히고요. 얘도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 오른쪽이죠. 그 왼쪽에는 여기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에서 루트 1을 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 거니까 S1을 구하겠습니다. S1은 4개입니다. 4개. 색칠된 부분이 4개인데 4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2의 제곱에 세타가 되고 마이너스 왼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A의 제곱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A의 제곱 루트 2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첫 장이 좀 쉽게 나오고요. 그래서 공비는 더 쉽게 나와. 공비는 뭐냐면 대응되는 길이의 비율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딱 정확하게 접해 있잖아요. 접해 있는데 중심을 딱 기준으로 할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인데 2하고 루트 2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넓이니까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비는 2분의 루트 2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첫 장 구하고 공비 구하면 나머지 여러분들 금방금방 하잖아요. 그렇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빈칸이 지금 올해부터는 수열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뭐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보시면 지금 그리고 내년 수능을 위한 예시 문항도 다 수열에서 빈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못을 박았죠. 이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전에 나왔던 확률과 통계에서 빈칸이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그때는 문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해야 되지만 이렇게 수열의 형태에서는 등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앞뒤에 등호 관계를 보는 것도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첫 장이랑 둘 장, 여기 첫째 줄하고 여기 차이를 보시고 여기에서 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윗줄과 아랫줄 보는 거야. 문제도 안 읽고 그냥 푸는 거야.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돼, 그냥 앞에서 따오고.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인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죠. 얘가 m 플러스 1이 있고 여기 m이 있어요. 그럼 m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여기 가에 있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m 플러스 1을 대입해 볼게. k에다가 m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가는요. m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1 마이너스 1승이니까 m승. 거기에 m 플러스 1c m 플러스 1은 그렇죠? 가를 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를 볼게요. 나도 마찬가지로 나가 있는 형태에서 앞뒤의 등호 관계를 보는 거예요.
여기 나가 딱 있습니다. 등호관계를 볼 건데 지금 얘가 위에랑 아래를 보려면 이게 나랑 다랑 헷갈리고 그렇죠? 만약에 이 등호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두 개의 관계를 본다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그마 안이 해결이 안 돼요. 만약에 얘가 없어 그리고 전체에 다가 있어 그럼 막 해도 돼. 근데 지금은 약간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문제를 조금 따올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에서 그럼 이 이렇게 정체가 뭐지? 정체가 뭐지 했더니 맨 앞에 보니까 잠깐 돌아가 볼게요. 여기 딱 있어요. 여기에 요게 바로 시그마 K분의 1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얘를 관찰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지 했더니 K가 1부터 M까지의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승의 MCK 나누기 K 여기까지 가 딱 여기까지 가 이 녀석인 거죠. 여기까지 가 이 녀석인 거죠. K를 일부러 놔둔 게 K분의 이거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디테일하게 보셔야 식을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M이고 여기는 M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M 플러스 1을 넣었어? M 플러스 1 M 플러스 1을 넣었어? 마이너스 1의 M승 M 플러스 1를 넣었어? M 플러스 1 빼기 1은 뭐예요? M이죠. 곱하기 1 하니까 가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M 플러스 1 해결이 됐고 얘를 정리하면서 이제 나가 잡히는 거예요. K가 있고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승이 있으니까 오른쪽 식이 나식이 되겠구나. 그럼 나는 당연히 M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누기 M-K 플러스 1 팩토리얼 K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등식을 기준으로 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 다조건을 볼게요. 다조건은 나조건을 해결했기 때문에 나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네모 다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안이 분명히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형태가 보이고요. 거기에서 등호를 통해서 쳐내가면 되는 거예요. 얘가 M 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요. 쳐내볼게요.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승 지워지고 K가 여기 하나 살아있습니다. K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다 지워져. 그럼 이게 뭐 있어요? M 팩토리얼이랑 M 플러스 1 팩토리얼의 차이네. M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진행할게. 얘가 다야. F의 4, 5분의 1분의 G의 3, 3 팩토리얼 6 더하기 H의 3, 4죠. 답은 50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은 조금 난이도가 좀 더 셌죠.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정호판별 문제가 보통 미적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미적분 당연히 기준으로 연습하시고 지수로 함수도 가끔은 좀 아니죠. 꾸준히 가셔야 돼요. 수능까지는 타협이 없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조금 더 관심 갖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프 연습이 기준이 돼야 모든 걸 다 풀 수 있어요. 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보통 나오죠. 지수로 함수라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연수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게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nx인데 지금 x의 n승이 주어져 있죠. 요거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n승.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왜? n이 홀수가 되면 얘가 분모가 0 돼버리니까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짝수가 되면 상관없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고른 것은 n이 3일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n이 3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증가한다. 증가의 동그란 화살표 도함수의 부호를 보라는 얘기죠. n이 3일 때 도함수를 구해서 부호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에서 연속이 되도록 x가 마이너스를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를 대입한 분자가 마이너스 n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돼버리면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수렴 조건에 의해서 n 짝수가 되고요. 그리고 그 n에 대해서 fx는 2가 서로 다른 식의 개수가 2라고 했어요. 일단 아직 연속을 제대로 쓰지 않았죠. 일단 보시면 얘가 n에 대해서 그렇죠? n이 짝수일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니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기억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니을을 가는 이유는 어떤 관점이냐면 n이 3일 때를 써놓고 얘를 미분을 하잖아. 상당히 귀찮거든요. 그 다음에 또 n이 4일 때를 또 보고 5일 때를 보고 하는 것보다 애초에 x의 n승을 한 번에 미분해서 일반적인 n에 대해 미분해서 3을 대입할 것인가 아니면
특수한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n이 3일 때를 보고 4일 때를 보고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금 미루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3을 대입해서 구하고 싶은데 혹시나 내가 3을 구하는 게 귀찮은 일은 아닐까? 조금 더 편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을 먼저 체크해 볼게요. 니은 연속부터 체크.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의 n승 플러스 1분의 nx는 n이 짝수기 때문에 그쵸? 그게 수렴 조건이에요. 2가 될 거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n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n은 4가 되죠. 이렇게요. 어쨌든 기억에서 도함수를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기억은 니은 디귿을 위한 힌트잖아요. 그래서 도함수를 이용해야 되긴 하니까 저는 여기에서 n을 놔두고 한 번에 미분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진행할게요. 이제 기억으로 돌아가 볼게요. f'x는 x의 n승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분자미분 n 곱하기 x의 n승 플러스 1 빼기 nx 곱하기 분모미분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승이죠. 도함수를 구했어. 놔둘 거예요? 아니죠. 도함수를 구하는 인수분해한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렇죠? 기본 습관이 돼야 돼요. 인수분해 하셔야죠. 부호 변화를 봐야 되니까. 제곱되고 거기에서 nx의 n승이 있고요. 마이너스 n제곱의 x의 n승이 있어요. 그렇죠? x의 n승이죠. 거기에 플러스 n이 있는 거예요. n으로 묶어주시면 x의 n승의 개수가 1-n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x의 n승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이제 n이 1일 때 하고 1이 아닐 때를 좀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들어갈게요. 어차피 3이랑 4일 때를 볼 거니까 나중에 1은 따로 보면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n이 2 이상일 때. n이 2 이상이면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빼버려가지고 이렇게요. x의 n승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빼서 마이너스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분의 1 이 정도는 해야 그 다음 진행이 수월할 거라고요. 이제 n에 3을 대입해서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의 부호를 판단할게요. n에 3을 대입합니다.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f'x는 3 대입할 거예요. x의 세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이 6이죠. 6에다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를 보시면 얘는 어쨌든 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 거기에 음수죠. 음수. 거기에 마이너스 하나 더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증가가 참이네요. 기억은 참입니다.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도함수의 결과를 가지고 니은을 볼 건데요. 니은이 쉽지만은 않죠. 이렇게 우리가 f'x를 구해놨어. 여기에 이제 n의 4를 대입할 거예요. 니은 이어갑니다. n의 4를 대입하면 fx는 2의 실근의 개수라고 했어요. 일단 넣어볼게요. fx는 n이 4가 되는 거니까 도함수보다 일단 실근의 개수니까 fx부터 정체를 봐야 되겠죠? x의 4제곱 연속이니까 마이너스 1을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에 갈게요. x의 4제곱 플러스 1분의 4x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제곱인 건 많이 했죠.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 그렇죠?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마이너스 튀어나오죠? 원점 대칭인데 x가 무한대로 가면 x축이 점근선이 될 거고요. 증가하다 감소하는 형태를 띌 거예요. 여기에 가볍게 확인 사살하는 게 f'x를 보는 거죠. 4를 대입해주면 x의 4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거기에 4, 3, 12 마이너스 12에다가 x의 4승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부호 변화는 여기 생기겠죠? 이렇게 되는 형태에서 그렇죠? 뭐 4제곱분 3분의 1 마이너스에 4제곱분 3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만 증가하다 감소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0보다 클 때. 그래서 fx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x의 4제곱이 3분의 1을 대입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3분의 1 대입한다면 이거 뭐야? 숫자 자체가 좀 가늠이 안 돼서 약간은 기분 나쁜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어쨌든 fx의 개형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 fx는 2라고 했습니다. y는 2랑 비교하는 건데요. 이 2라는 숫자가 너무 싫은데 x를 어떻게 구할 거예요? 너무 싫은데 뭔가 익숙해. 뭐가 익숙하죠? 문제에 마이너스 2가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의 대칭성을 강조하는 거죠. 15번에서 역시 대칭성이 강조가 됐고요. 20번도 마찬가지예요. 9월 평건도 그랬죠. 전반적으로 대칭, 주기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성질은 계속 꾸준히 공부하셔야죠. 그게 바로 고득점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어쨌든 진행을 해주면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2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갔기 때문에 1,2를 지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 1,2가 있는 거니까 그때 y는 2하고의 교점의 개수죠. 그게 2개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2개지. 대부분 2개지. 근데 언제가 1개예요? 극대일 때가 1개인 거죠. 그럼 질문은 뭐야? 1을 대입했을 때의 미분계수가 0이 아닙니까? 이게 질문인 거죠. 만약에 f'I1이 0이라면 1,1을 지나는 상황에서 그 점은 하나일 거고요. 0이 아니라면 무조건 2개의 점이겠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방향을 맞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f'I1을 볼 거예요. f'I1은요. 0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돼요. 0이 아니네. 그렇죠? 4분의 마이너스 12 곱하기 3분의 2니까 0이 아닌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2점이죠. 그래서 니은이 참입니다. 니은이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되는 그래프의 예쁜 모습이고요. 디귿 문제 볼게요. x가 마이너스보다 클 때에 대해서 fx의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요. 극소값을 갖기 위한 상황을 좀 보는 거죠.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n에 대해서 볼 거고요. 얘를 올려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디귿 f'x를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아까 n이 2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썼습니다. 물론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텐데 x가 마이너스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갔기 때문에 편안하게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진행을 할게요. x의 n승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여기에다가 x의 n승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 극소를 가져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n이 홀수가 돼버리면 얘는 그냥 증가만 하는 거잖아. 이렇게 보는 거야. y는 x에 n승이 있어요. 거기에 y는 n-1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얘는 어떤 교점 알파에 대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게 되는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의 도함수의 부호 변화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극소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극대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땐 다 날아가는 거야. 디테일한 n이 3 이상인 홀수에서는 다 날아갑니다. 그럼 n이 2 이상인 짝수에 대해서 보면 다시 한번 짝수는 이렇게 돼요. 먼저 x의 n승을 그려주고 n이 짝수일 때 거기에 y는 n-1분의 1을 그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호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형태는 이렇게 잡힐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니까 이 지점에서 극소가 생겨버리죠. 주의사항은요.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x의 n승이다 보니까 얘가 n-1이다 보니까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n이 2일 때가 있어요. n이 2일 때. 이건 좀 봐줘야 돼. n이 2일 때가 되면 얘가 y는 1이 되잖아요. n이 2일 때. y는 x의 제곱이 되잖아요. 눈으로 풀리죠? 마이너스 1 돼버려. 그러니까 n이 2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때는 x가 마이너스보다 클
때 극소값을 갖습니까? 물어봤는데 아니죠. 그거보다 작을 때에서 클 때로 부호 변화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는 거고 n이 4 이상인 짝수에 대해서 그땐 분명히 얘가 1보다 작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1,1을 지날 거니까 그쵸?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시면 마이너스 여기 있고 거기에서 뭐 알파 베타가 있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지점에서 극소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4 이상의 짝수는 4, 6, 8, 10이고요.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에 1이 추가로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이 합을 보시니까 14 더하기 14, 28이죠? 보기에서 24라고 나왔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이미 28입니까? 29입니까? 우리의 관심사인데 24라고 나왔으니까 이미 끝난 거죠. 디귿은 거짓입니다. 이럴 때는 직접 대입해서 확인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막 앞으로 n-를 빼버려서 막 나누고 별짓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전 단계를 보고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어차피 1은 쉬우니까 x를 직접 대입해서 얘 같은 유리함수잖아요. 보시면 뭐 유리함수의 극소가 어디 있어? 없죠? 1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1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고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타에 대한 차수를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기출이 워낙 많고 비슷한 문제들 너무 많아서 뭐 거의 1000개에 다다르는 그런 문제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도형들이 워낙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 많고 해서 그 중에 빈출 형태가 뭐냐면 지금 사인 법칙의 직관적 해석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볼게요. 지금 지름이 2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 방에 풀릴 거거든?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근데 수능에서 어떻게 믿거나 말거나가 되니? 근데 이제 연습하신 분들은 이렇게 푸는 거고 아니면 다른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세타에 관해서 1차 근사인데요. S세타의 세타의 그 1차의 개수만을 관심을 가지는 방법이에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2가 되고요. 여기에 세타가 있고 2세타가 있는 상황이에요. 도구는 하나만 딱 쓸 거예요. 적어볼까요? 사인 법칙의 직관적 해석. 직관을 쓸 때 가장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언제 실수를 하느냐인데 최소차의 차수에 대한 계수가 우리의 답이거든요. 무한소로 갈 때. 그런데 그 최소차의 차수가 지워질 때가 있어. 마이너스를 통해서.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뺄셈이 있을 때는 절대로 직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거기에 공부가 많이 될수록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뺄셈이 있을 때는. 지금 뺄셈이 아니죠. 단순한 넓이기 때문에. 넓이를 빼서 구하는 경우는 뺄셈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지켜봐야죠. 오케이. 진행을 해볼게요. 얘가 지금 2세타야. 얘가 세타야. 이 도형 자체를 볼까요? C가 있고요. A가 있고요. P가 있어요. P, A. 이렇게 돌려볼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지켜볼게요. 여기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하겠습니다. C 이렇게 두시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 분의 A는 사인 2세타 분의 B가 되죠. A 분의 B는 사인 세타 분의 사인 2세타가 되는데 세타가 0으로 갈 때는 뺄셈 있으면 절대 안 돼. 처음 시작도 무조건 안 돼. 그냥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뺄셈이 없는 구조에서는 이게 이런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B랑 2A랑 비슷해요. 어차피 여러 리미트 두시면 다 이렇게 쓰니까. 다시 한번요. 얘를 이제 조금 더 가볍게 해석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각이 2대 1이잖아? 그럼 크로스 되어서 길이의 B는 1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B가 A의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만약에 여기에 3이 있다고 생각해봐. 세타가 0으로 가면요. 0이라는 것은 이런 게 0도거든.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A가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서 길이의 B가 1대 2야. 그럼 3등분 되어서 여기에 C가 있다는 얘기고 얘가 1이고 얘가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한번 써먹고 싶은 거예요. 한번 써먹어 볼게. 지금부터 풀이 시작입니다. 얼마나 가벼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좀 연습이 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세타가 0으로 될 때의 상황을 좀 볼게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정점인 상태에서 세타가 0으로 가는 거 확인했죠? 리미트 확인해줘. 가끔은 4분의 파이로 가잖아. 그럼 지금 세타가 0으로 가버린 P는 여기로 붙어요. 그래서 A, B 위에 점 C가 있는 건데 P가 여기 있다 보니까 극한적 관점에서 AP의 길이는 사실은 이렇게 딱 내려버리면 바로 2 코사인 세타잖아요. 코사인 세타 1 되잖아. 그렇죠? AP는 2예요. 2. 거기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각이 2세타하고 2세타면 길이의 B는 2대 1이 되겠죠. 그러면 2를 갖다가 2대 1로 나눠버리면 하나는 3분의 2, 하나는 3분의 4. 그래서 이게 3등분이 되어서 여기에 C가 딱 존재합니다. 얘가 3분의 2, 3분의 4. 이렇게요. 그 형태에서 다시 D는 어디 있는지를 좀 바라볼게요. 여러분 조심할 게 D가 지금 호유에 있지 않습니다. 원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심하시고요. 직각이 지금 두 개가 있죠? 엇각이라고 하죠. 엇각이 같을 때는 평행이잖아요. 저것과 평행을 표현한다. 땡땡. 동의각, 엇각이 같다. 평행은 화살표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화살표로는 아무런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의각 같고 엇각 같고를 표현하셔야 돼요. 직각이 엇각으로 같다로 평행을 잡았으면 또 동의각이나 엇각은 어디지를 판단하셔야죠. 얘가 2세타가 되고 여기가 2세타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여기가 엇각이 이렇게 2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세타가 0으로 가면 얘가 0도 되는 거거든. 직각 삼각형에서 얘가 0이 됐어요. 얘가 직각이에요. 이런 거죠. 직각 삼각형에서 D가 있고 A가 있고 얘가 3세타고 얘가 C가 되는 거거든요. 얘가 0이 돼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C랑 D가 다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익숙하다면 의외로 많다니까. 주변에 보시면 많아요. 그래서 얘가 D가 됩니다. 이런 구조거든요. 다시 말하면 BC의 길이도 3분의 2, BD의 길이도 3분의 2예요. 다시 한번요. B가 P잖아. PC도 3분의 2, PD도 3분의 2. 그럼 봐봐요. 선분 CD 위에 2가 있어요. 2는 어디 있게? 여기 있죠. CD, 선분 CD가 점이니까 여기 2가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거시적 관점에서 본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 맞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끼인각만 구해주시면 넓이를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끼인각을 세타에 관한 1차 근사를 해주시면 S를 세타에 대해서 1차 근사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진행해 볼게요. 난 요 각만 구할 거야. 각만 관심 있어. 하고 보는 겁니다. 각을 어떻게 보지? 이게 좀 어렵네요. 그렇죠? 각을 볼게요. 약간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AP의 길이가 2잖아요. AP의 길이가 2잖아요. DP의 길이가 3분의 2잖아요. 그럼 AD의 길이는 얼마니? 3분의 4죠. 아까 각이 1대 2일 때 길이가 2대 1이었듯이 길이가 2대 1이 되면 각은 1대 2가 되겠죠. 여기는 4세타가 되는 거예요. 2세타니까 4세타. 왜? 길이가 2대 얘가 더 커. 2대 1이거든. 그럼 각은 1대 2가 되는 거죠. 역시 사인 법칙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넓이 구조가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 넓이죠. P2의 길이도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S는 2분의 1 곱하기 A, B, 사인 세타, 사인 4세타, 사인 세타, 4세타, 맞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9분의 8 세타, 나누기 세타, 9분의 8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올해
내년 수능을 위한 예시문항 6월 1일자도 그렇고요. 6월 평가원도 썼던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것은 내년 수능을 위한 예시문항 28번 문제도 역시 사인 법칙이 쓰였어요. 이런 형태들을 꾸준히 써나가는 문제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걸 모른다. 선생님 저는 불안합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확신을 갖고 쓰지 못하는 거. 그럼 안 써야죠. 답이 잘못 나오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풀던 대로, 지금은 바꾸는 게 아니라 풀던 대로 푸는 것도 중요하니까. 풀던 대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길이들을 다 확인하고 각도를 확인했을 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21번 두 번째 풀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교과과정 말을 이용한 풀이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먼저 점 P의 이름은요. 반원 위의 한 점이에요. 반원 위의 한 점. 땡땡. 지름의 원점 90도. 얘가 지름의 원점 90도. 이렇게 직각을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직각 있죠. 엇각이 같으니까 이 부분은 교과과정이 맞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평행을 표현한다. 동의각 엇각이 같다. 그래서 2세타가 되면 여기 2세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PD의 길이하고 뭐 P2의 길이하고 D의 길이 중에 어느 거 잡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이 형태를 볼 때 전 이쪽에 좀 더 관심이 가져요.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닮은 구조가 있거든요. 지금 중학교 도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과정으로 풀 수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저 풀이만 하고 끝나면 안 돼. 그 풀이 했어도 끝나고 나서 우린 수능을 위해서는 교과과정을 갖고 가야 되거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닮은 구조예요. 닮은 구조. A 대 B는 C 대 D죠. 여기 지금 나왔고요. 형태가 닮음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 B가 2고요. 차분하게 여기 2. 여기는 2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적어볼까요? 삼각형에서 각이 2개 이상 주어질 때 땡땡 사인 법칙. 삼각형 ACP에서 삼각형에서 각이 2개 이상 주어질 때 땡땡 사인 법칙. 오케이. 얘가 A에 대한 대변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둘게요. 이렇게 하고 먼저 식을 세웁니다. 1번 사인 세타분의 A는 사인 2세타분의 B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2 코사인 세타. 이제 A랑 B를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A랑 B가 구해진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직각삼각형 더 있죠? 여기에서 여기는 B를 통해서 B 코사인 3세타. 얘는 B 사인 3세타가 되고요. A와 B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닮음이었잖아요. 길이의 B는 B 코사인 3세타 대 A가 되는 거고 여기 D 대 EC의 길이의 B가 똑같죠. 중학교 도형을 쓰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도형 닮음. 이거 써줘야 돼. 연습해야 돼. 교과과정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길이를 더한 게 B 사인 3세타가 되는 거니까 D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거기 높이는 A가 되는 거 직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푸는 거죠. 다시 한번요. S의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D2에다가 곱하기 PC, A가 되는 건데 이 D를 구하면 되는 거야. D. D라는 길을 X라고 해주면 닮음에 의해서 B 코사인 3세타 대 A는 X 대 DC의 길이가 B 사인 3세타니까 B 사인 3세타 마이너스 X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하면 이제 X가 나오는 거고요. 진행합니다. AX는 B의 제곱에 코사인 3세타 사인 3세타 마이너스 B 코사인 3세타에 X가 되고 넘겨서 나눠버리면 X는 A 더하기 B 코사인 3세타 분의 B의 제곱에 코사인 3세타 사인 3세타가 됩니다.
이제 S를 표현할게요. S는 복잡해 보여도 금방 끝나. 2분의 1 밑변이 A 더하기 B 코사인 3세타 분의 B의 제곱에 코사인 3세타 사인 3세타가 되고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스킬 이 정도까지 했으면 곱의 단위를 기준으로 단순화한다라는 스킬을 쓸게요. 곱의 단위를 기준으로 A 플러스 B의 코사인 3세타 B의 제곱 코사인 3세타 사인 3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단순화시키는 거죠. 얘는 1이고 얘는 3세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항상 하고 있죠. 이것까지 막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해야죠. 그래서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고 지금 플러스죠. 문장 하나 더 들어갈게요. 곱의 단위에 이때 곱의 단위에 뺄셈이 있고 그 값이 0으로 수렴하면 절대로 단순하지 않아요. 뺄셈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빼면 안 돼. 뺄 때는 그냥 끝까지 갖고 있다가 로피탈로 끝내는 거야. 명확하게 최소창의 차수가 인지되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알겠죠? 어쨌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덧셈이고 뺄셈 없죠? 뺄셈 없는 거 확인하시고요. 곱의 단위죠? 확인하시고요. 이제 모든 걸 단순해서 표현해 볼 거야. 진행할게요. 얘는요. A는 사인 3세타. 그러니까 직관이 얼마나 편한 거야. 그렇죠?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단순화시키면 3세타 분의 세타 3분의 1 곱하기 1 3분의 2죠. B는 A 구했으니까 이리로 가자. A 곱하기 사인 세타 분의 사인 2세타 2배 하면 되겠네. 그쵸? 3분의 4 되는 거고요. 는 2분의 1 곱하기 A는 3분의 2, B는 3분의 4, 코사인 1이에요. 그쵸?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 2죠. 2분의 B는 3분의 4, 3분의 4의 제곱, 거기에 1, 거기에 3세타 곱하기 3분의 2 해주면 답이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뒷부분 문제 좀 풀어볼게요. 28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3명의 학생 A, B, C가 있습니다. 보통 중복조합은 29번에 나오는데 이번에 28번에 나왔어요. 29번 이제 약간 세는 형태의 문제가 나와서 수열에서 이제 그쪽 차지한 것 같은데 실제 수능에서는 당연히 21번이 수원이고요. 29번은 확률과 통계, 특히 경우의 수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확률이나 경우의 수가 높겠죠. 중복조합. 그리고 30번은 당연히 미적분이고요. 그렇게 출제가 될 것 같아요.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3명의 학생 A, B, C에게 A, B, C 같은 종류의 빵 3개예요. 기호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A 3개가 있고요. 같은 종류의 우유 4개, B 4개가 있어요. 그런데 빵만 받는 학생은 없어요. 빵이 있으면 우유가 있다 이거죠. 다시 한번요. A가 있으면 반드시 B가 있어야 돼요. A가 2개가 있어도 B가 하나가 있으면 되고 A가 3개가 있어도 어쨌든 B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A만 떨어지진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A는 반드시 빵을 하나 이상 받도록 나눠주는 거예요. A가 하나가 반드시 빵이 있으면 반드시 우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유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하니까 편안하게 중복조합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A가 빵을 하나 받을 때, A가 빵을 2개 받을 때, A가 빵을 3개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면 돼요. 거기서 빵이 3개가 나오게끔 B와 C에 어떻게 빵을 분배하게 되는가 거기에서 우유도 같이 가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를 크게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작게 진행을 해볼게요. 전체를 크게 본다는 얘기는 빵을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우유를 배치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1번 A, B, C에서 A가 빵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B랑 C도 하나씩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두 번째는 A가 빵이 하나가 있고 차분하게 진행해야 돼. A는 빵이 하나일 때를 먼저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빵이 2개가 있어요. 빵은 총 3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 그때 우유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똑같이 대응되어서 이런 게 있죠. 이거는 머릿속에만 있으면 돼. 마음으로만. 그렇죠? A, B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A, A, B가 이렇게 있는 케이스는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A가 빵을 2개 갖고 출발하는 케이스. 그럼 나머지 하나 빵을 누구한테 주지? 이게 이제 질문인 거죠. 나머지 하나 빵을 B한테 줬다. 우유도 하나 있을 거고 갈 수 있고.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 마음속에는 A, B하고 C에 A, B가 있는 케이스. 그렇죠? 곱하기 2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A의 빵을 3개를 다 줬어. A, B. 그럼 이제 우유만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케이스. 이렇게만 구하면 되는 거죠. B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항상 중복조합은 기본 자세가 부정방정식을 세운 후에 그 다음에 중복조합의 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중복조합의 수를 구할 때는 먼저 부정방정식을 세운 후 중복조합의 수로 바꿔준다. 항상 기억하시고요. 이런 거예요. 이걸 하면 딱 써줘도 바로 나오니까 얘는 3H1 여기서도 X 더하기 Y 더하기 Z인데 지금 우유가 2개 남았어요. 얘는 먼저 2 곱하기 2가지입니다. 그렇죠? 곱하기 3H2 얘도 우유가 2개 남았죠? 몇 번 쓰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막 써면 되는 거야. 2 곱하기 3H2 우유 3개 있죠? 얘는 그냥 3H3 이렇게 들어갑니다. OC는 10이고 2 곱하기 4C죠? 2, 6, 12 같은 값이죠? 12 얘는 3H1 3개 해서 15에다가 27에다가 37이 답이죠.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BC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삼각형의 결정 조건, 완전 중1까지 지금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나오다니. 뭐죠? 제일 큰 변의 길이가 나머지 작은 두 변의 합보다 작다가 결정 조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조가 있는 거냐면 가조건에서 A, B, C가 2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를 만족하는데 거기에 나 조건에서 추가로 C가 제일 큰 변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추가로 C가 B 플러스 A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제시하시면 돼요. 이 경우의 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을까?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기준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A를 기준으로 해서 A가 1일 때부터 차분하게 세가는 거죠. 조건에 맞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가 1이야. 그러면 1보다 B가 더 크고 그러니까 B는 1보다 큰 거 그냥 택하면 되는 거니까 뭐 굳이 알고 있고 그렇죠? 1보다 크겠죠? 거기에서 C하고 B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C가 2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이제 흐름이죠. 그러니까 A가 1일 때는 B하고 B 플러스 1 사이엔 C가 없으니까 이런 C는 없는 거야. 그래서 A가 2일 때, 3일 때 진행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 문제를 위한 최적의 방법은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약간 복불복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우의 수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워낙 달라지니까 한번 잡았으면 또 포기를 못해요. 쭉쭉쭉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C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때는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A를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A가 1일 때부터 작은 수부터 차분히 가는 게 맞고 C를 기준으로 할 때는 2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기 때문에 C를 기준으로 가는 거야. 20을 기준으로 해서 19, 18, 17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0을 기준으로 이제 C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C가 20일 때를 볼게. 그냥 대입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A, B, 20은 사라졌죠. 20보다 작거나 당연하니까. 그렇죠? 작거나 같은 거 이미 썼으니까. 여기에 20, 그리고 여기에 B 플러스 A 이렇게 있는 거고요. 20보다 작은 수를 기준, 20을 기준으로 가니까 20보다 작은 수 19죠. 19부터 가는 거예요. 19. 그럼 여기는 19 더하기 A가 되는 건데 A가 될 수 있는 게 20보다는 19 더하기 A가 커야 되니까 2부터 B보다는 A가 작아야 되니까 18까지 총 17개가 있습니다.
b가 18일 때 그때 20보다 18 더하기 a가 커야 되겠죠? 그럼 이 a의 값은 2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3부터 b보다 작아야 되니까 17까지. 17에서 3 빼주면 14고 하나 더 더해야 되겠죠? 15입니다. 3 이상 17 이하는 15개예요. 등차 소리인가? 해볼까요? b가 17일 때 17 더하기 a는 20보다 커야 되니까 4부터 16까지 17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네. 그럼 3에서 4로 하나 줄고 17에서 16을 하나 주니까 그러네. 13개, 11개 쭉 한 개까지 가겠다. 그렇죠? 해볼까요? 17, 15, 13 쭉 해서 한 개 갈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 더하기 17은 19, 3 더하기 15는 18, 4 더하기 13은 안 되는구나.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한 개까지 가는 것만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한 개까지 갈 때. 얘가 20이 있어. 한 10일쯤 되려나? 10일 되면 11 더하기 15 딱 되네요. 그렇죠? 오, 여기가 한 개겠다. 그렇죠? 그럼 얘가 A는 10부터 10까지인 거니까 그러네요. 6 더해주고 6 빼준 거니까 딱 10이네. 맞죠? 한 개 딱 되는 거죠. 아, C가 20일 때는 1부터 17까지 홀수들의 합이구나. 할만하죠.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A를 기준으로 잡으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19를 볼게요. C가 19일 때. 다시 한번 A보다 B가 더 크고 B보다 19가 더 크고 19보다 B 플러스 A가 더 큽니다.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에요. 가장 큰 변의 길이가 그 변보다 작은, 길이가 작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되겠죠. 진행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먼저 B가 18일 때에 대해서 18 플러스 A가 19보다 커야 되는 거고 A는 18보다 작아야 되니까 A의 값은 2부터 17까지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17에서 2 빼주면 15 더하기를 해주니까 16이 되고요. B가 17이 되면 17 더하기 A니까 얘는 3부터 16까지 가능하겠죠? 그럼 다시 14개가 되네. 두 번째는 16부터 2까지 짝수의 합이네요. 느낌 좀 오죠? 또 해볼까? 확인 사살. A, B 18에 B 플러스 A. B가 17이면 이때 A는 17 플러스 A가 18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2부터 B보다 작아야 되니까 16까지 개수는 15개 1까지. 이거 뭐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지금 규칙이 뭐예요? 17이 나오면 17의 홀수를 더하고 16이 나오면 16 이하의 짝수를 더하고 15 이하의 홀수를 더하고 14 이하의 짝수를 더하고 쭉쭉 진행하겠죠. 맞아요. 그럼 봐봐. 20일 때 17, C가 19일 때 16, C가 18일 때 15니까 3 차이가 나니까 언제까지 가겠어요? C가 4일 때까지 가겠다. 그때 하나 나오고 확인하면 되겠죠. 4일 때에 대해서 볼게요. 마지막은 봐야 돼. A, B, 4. 여기에 B 플러스 A에 대해서 B가 3이면 그쵸? 3 플러스 2니까 그쵸? 하나밖에 없네. 확인했죠. 그러면 이런 거네. 홀수면 홀수들을 다 더하고 1까지, 짝수면 짝수를 다 더해 가는데 그게 17부터 1까지 가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들 관찰을 믿을게요. 관찰을 믿을게요. 홀수 번째를 다 더하고 짝수 번째를 다 더해서 그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1부터 17까지의 홀수를 다 더하고 2부터 16까지의 짝수를 다 더하고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1부터 17까지의 합입니다. 1부터 15까지 홀수를 다 더하고 2부터 14까지 짝수를 다 더하고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1부터 15까지의 합입니다. 아, 답이 나오네요. 아,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빠르겠다. 그렇죠? 1부터 17까지, 1부터 15까지, 1부터 13까지, 1부터 1까지. 17은 9번째 홀수인 거니까요. 그 홀수까지 합을 보는 거죠. 이렇게요. 한 방에 갑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그때 K번째 홀수는 2K-1이고요. 1부터 2K-1까지의 합은 2분의 2K-1 곱하기 2K가 됩니다. K 사라지고 는 K는 1부터 9까지 2K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K를 해주면 물어볼게요.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합 얼마야? 385 외우고 있죠? 아직 안 외웠어?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합은 385야. 교양이잖아. 그럼 1의 제곱부터 9의 제곱까지 하면 뭐야? 100 빼주면 되겠죠. 10의 제곱. 285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2 곱하기 285에서 1부터 9까지 합. 40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역시 55에서 10 뺀 거죠. 이렇게 해주면 570에서 빼기 45가 되니까 525가 답이네요.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차 계수가 k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f의 0하고 f의 마이너스 2가 같고요. f형이 0이 아닙니다. 이때 gx가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지수에 2차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은 불편한 형태예요. 그랬을 때 다음을 만족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최고차 계수가 k예요. k가 0보다 크고 f형하고 f의 마이너스 2가 같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y는 뭐 c라고 할 때에 대해서 이게 최고차 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케이스예요. 마이너스 2가 왼쪽에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때 fx는 얘가 x축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c만큼 평이동해 주면 되니까 나중에. 얘가 x축이 되면 얘가 이렇게 되죠. k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c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족건을 볼게요. 가족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식은 항상 만족하는 거야. 마이너스보다 클 때를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면 0이야. gx는 0이야. 당연히 m 묶어줘야죠. m 곱하기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gx는 m 곱하기 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gx가 뭐지? gx는 좀 귀찮은 녀석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gx는 ax 플러스 b 거기에 2의 fx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등식의 영역을 보면 실수 m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2 이상에서는 다 성립하는 거죠. 그럼 경계를 일단 보시고 나머지를 그 다음 생각하는 게 맞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길게 마이너스인 직선을 생각하고 x가 마이너스보다 클 때에 대해서 이때는 gx가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존재하고요.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gx는 직선보다 위쪽에 존재합니다. 이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m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란 얘기는 뭐한다? 접한다. gx는 미분 가능 함수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얘가 접해버리니까 접하는 걸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딱 부등식의 영역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는 음수에서 작아지는 것은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경계가 되는구나. 접하는구나.
이 정도는 이제 가볍게 좀 잡아갈 필요가 있고요. 그럼 좀 지켜볼게요. 여기에서 1번. 이제 1번입니다. 풀만해요. 풀만해. G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2의 F의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점 지날 수밖에 없죠.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0입니다. 아, B는 A구나. 2의 F의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양수니까. 그렇죠? B는 A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B는 A니까 B가 필요가 없어요. A를 빼서 X 플러스 1에 2의 fx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빵 하고 터졌으면 좋겠다. 아, 그러고 보니까요. fx가 좀 달라 보이지 않니? x 플러스 1을 의식할 때 fx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 x의 제곱 플러스 2x. x 플러스 1의 제곱? 그쵸. k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c라고 쓰는 게 맞겠죠. 선생님, 아까 c 있는데 c2라고 바꾸지 뭐. 나 어차피 c 가지고 갈 건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gx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gx는 a 곱하기 x 플러스 1에 2에 k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고요. 이때에 대해서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기본 습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그래프의 구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게 음수를 다룬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강하게 마음 먹고 난 a 따위는 취급하지 않을 거야. a를 마이너스 p라고 할래. 0보다 큰 걸 택할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습관이거든요. 진행해 볼게요. 여기에서 얘를 마이너스 p라고 할 거고요. 이때 p는 0보다 큽니다. 이렇게요. gx는 마이너스 p에 x 플러스 1에 2에 k의 x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단계예요. 정리 좀 해볼게요. 저 왼쪽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gx가 어디까지 나온 거야? gx는 p가 0보다 크다고 할 때 a는 b는 마이너스 p. 더 이상 a랑 b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gx는 마이너스 p의 x 플러스 1에 2에 k의 x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c의 형태가 되는 거죠. 구하고자 하는 것은 f의 마이너스 p니까 p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잡혔어요. 이제 부등식의 영역 하나만 남겨놓고 없애볼게요. 가족권을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마이너스 0 지난다고요. 요거 지난다고. 이것밖에 안 했어야지. 그쵸? 근데 거기서 뭐 한 거야? x 플러스 1의 구조를 보니까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이네. 표준화가 되네. 연결이 되네. 이런 걸 본 거죠. 근데 막상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가 더 있어. 뭐가 보이죠? 30번의 제목은요. 함수의 그래프는 평행이동 전 단계가 기준입니다. x 플러스 1밖에 없잖아요. 그럼 x 플러스 1 놔둘 이유가 없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hx를 정의할게요. hx는 마이너스 px에 2의 kx의 제곱 플러스 시승이 되는 거죠.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게 바로 gx가 되는 겁니다. 대박. 그러고 나니까 이건 그냥 보이는 거죠. 이거 뭐 느낌표 아니야. 이건 보이는 거야. 그렇죠? 원점 대칭이네. 그러니까 gx 자체가
마이너스 1,0의 대칭이었던 거죠. 왜? 원점 대칭 함수를 마이너스만큼 평이동했으니까. 그게 gx니까. 그렇죠? 그럼 느낌 오세요? 아, 그럼 설마 얘가 접하는 게 여긴가? 이런 건가? 이런 게 좀 일반적이니까. 그렇죠? 이런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야? 이계도 함수. G', G'까지 보고 이제는 목표를 갖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 아닐까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의심하죠? 못하면 일단은 미분해보고 보자고요. 근데 해야 돼. 이거는 30번을 푸는 정도의 실력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지금 돼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이죠? 봐야 됩니다. 그래서 H의 프라임 X, H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할 거라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hx 다시 한번 쓸게요. hx를 마이너스 px에 2의 kx의 제곱 플러스 c승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h의 프라임 x를 볼 거야. 얘는 마이너스 p에 1 플러스 2kx를 곱합니다. 2k의 x의 제곱 거기에 2의 k의 x의 제곱 귀찮다 네모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지 뭐. 이거 맨날 똑같은 거니까. 그죠? 일단 체크 양수 k 양수니까 양수, 음수, 감소함수 맞네. 그쵸? 감소함수네. 그럼 느낌 딱 오는 거야. 변곡점 마이너스 1일 거라고 느낌 딱 오는 거야. 저만 오는 거 아니죠? 오는 거야. 근데 확인사살 해야지. 왜? 우리에겐 인생 문제니까. 30번 인생 문제. 그쵸? H의 더블 프라임 X 미분해야죠. 마이너스 P에 확실히 마이너스 P로 바꾸니까 편하죠. 음수를 다룬다고 생각해요. 계속 실수 나와요. 실수의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야. 중요한 습관입니다. 양수를 가지고 가자. 그렇게 했죠? 미분합니다. 4kx 더하기 2kx를 곱할 거예요. 2kx 더하기 2kx를 곱합니다. 4k의 제곱에 x의 세제곱. 이해 네모. 지금 음수양수 볼 거니까 네모 놔두고. 인수분해 할 겁니다. 2kx를 뺄까요? 4k 제곱 x를 뺄까요? 한 번에 빼기 힘드니까 2kx를 일단 빼볼게요. 마이너스 2k p의 x. 그러면 2kx 곱하기 2 더하기 1, 3 더하기 2kx 곱하기 2k. 거기 x의 제곱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부호가 명확하네. 양수. 음수에서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에서 음수. 그렇죠? 아, 얘가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 y는 h의 프라임 x예요. 더블 프라임 x. 그렇죠? 아볼에서 위볼로 가는 거니까 아, 이거 맞네. 맞아. 근데 거기에 경계인 m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 h의 프라임 0은 얘는 지금 hx를 기준으로 하면 0이잖아. 그렇죠? hx로 가자고요. 0은 h 프라임 0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게 나온 거죠. 생각보다 흐름이 명확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진행할게요. h 프라임 0은 여기 좀 오른쪽에다 쓰자고요. 진행합니다. 마이너스 p 곱하기 1 곱하기 2의 시승이죠. 얘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정리하면 P2의 시승이 2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식이 하나 잡혔어요. 이제 나 조건을 볼게요. 나 조건 보니까 0부터 1까지 gx dx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f0부터 1까지 gx dx가 같대요. 우리는 gx dx를 이제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런 거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 써놔야지. 나중에 까먹어. gx는 마이너스 1의 점대칭인 건데 그게 이렇게 형태가 잡혔고 마이너스 1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 이렇게 바뀌는 그런 점대칭 함수예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1까지를 볼 건데 0부터 1까지 적분한 이 값을 볼 건데 얘하고 마이너스 2f0부터 1까지 적분한 거 똑같대. 그럼 얘가 1이야, 얘가 0이야. 어디서 퉁쳐지는 거야? 당연히. 아, 나 조건의 왼쪽 식은 아무것도 없네요. 마이너스 2f의 0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0이 1이 됩니다. fx가 뭔데? k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c라고 두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f형은 뭐예요? 0 대입하면 되죠. k 플러스 c가 1인 거죠. 이렇게. 거기에서 오른쪽 식을 볼 거예요. 왼쪽 두 개가 같다는 해결을 했어. 이제 오른쪽 두 개를 볼 겁니다. 오른쪽 두 개보다 왼쪽이랑 오른쪽이 낫죠. 구간이 짧은 게 좋은 거니까. 0부터 1까지 gx dx는 k분의 2 빼기 2의 대제곱. 얘를 풀어야 되겠죠. 문자가 지금 p하고 c하고 k이기 때문에 식이 3개가 나오는 순간이라서 아, 이 답이구나. 알 수 있어요. 진행할 수 있고요. 우리 이렇게 안 풀 거죠? 다시 한번 그림 살짝 그려서 계속 확인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0부터 1까지 적분하려고 해. 안 할 거죠? 얘가 0이라고 하면 얘가 hx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1부터 2까지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인테그랄 gx를 쓸 일이 없네. 1부터 2까지 hx dx인 거고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hx가 뭔데? 이 녀석. 마이너스 p의 x의 2의 kx의 제곱. 너무 허무하잖아. 적분이 바로 되잖아. 진행하는 거죠. 요게 hx입니다. 바로 갈게요. 미분해주면 2kx인 거니까 x 사라지고 마이너스 2k분의 p 2의 kx의 제곱 플러스 c승에서 1부터 2까지가 됩니다. x에 2 대입해주면 암산 한번 할게. 마이너스 2k분의 p에다가요. 요런 암산. x에 2를 넣었어. 4k 플러스 c죠. 그런데 k 플러스 c를 없애자고요. k 플러스 c가 1인 거니까 4k 플러스 c는 3k에다가 k 플러스 c 그쵸? 2에 3k 플러스 1승 백 1을 넣었어. k 플러스 c는 1이죠.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k분의 2 마이너스 2의 4승이 됩니다. 느낌 맞죠? 뭐 끝났지 뭐. 여기서 선생님 그래도 명확하게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상황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끝난 거야.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확인하는 게 맞죠. 일단 여기서 k 지워지고 이 폼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k는 1인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관계니까 그렇죠? 얘가 p는 2가 되겠죠. 이렇게 2가 됩니다. c는 c가 0이네. 그렇죠? k가 1이니까 fx는 k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c였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인 거고요. p가 2니까 그렇죠? 구하는 게 뭐였어요? f의 p의 제곱. f의 4는 25가 답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할만하죠. 그래서 지금 30번 문제는 예전이 뭔지를 모르면 뭐 할 말 없고 그렇죠? 기출 좀 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한 3년 전. 재작년부터 좀 쉬워진 거예요. 2018, 2017 이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보다 확실히 좀 쉬워졌다 보시면 되고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시간이 남아야 풀든 말든 하죠. 그렇죠? 준킬러를 명확하게 극복할 수 있는 친구가 먼저 돼야만이 30번을 도전할 수 있다. 그게 또 다른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들 다시 한번 차분하게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약간은 탄탄하게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새롭지 평가원 기준으로 해서 그 유형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100분 관리 연습. 모의고사 100분 관리 연습. 막힘없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버리고 막히면 지나간다는 그런 철저하게 나를 생각하면서 그렇죠? 나를 믿어야 돼요. 나는 분명히 막히는 게 생길 수 있어. 넘겨야 돼. 그래야 100분 관리가 돼. 안 그러면 재밌게 막 풀다가 뒤에 하나도 못 풀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여러분들 좋은 성과 생길 거예요. 무엇보다 천천히 쓰면 실수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쓰면 실수하지 않기. 넘길 거 넘기면서 100분 관리하기. 정해진 준킬러 유형들 차분하게 끝까지 꾸준히 점검하기. 신유형, 고난도
어느 정도 관심 갖고 100점도 할 만하니까 목표 멋있게 갖기. 알겠죠?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지금 10월 27일이잖아요. 아직 한 달하고도 며칠 더 남았죠. 한 달 일주일. 그렇죠? 충분히 내 점수 올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점검 잘 하시고요. 수능에서 좋은 성과, 특히 대학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